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첼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엘첼비가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자, 엘첼비 집중 매수하는 외국인. 요 외국인들이 엘첼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서 21.35%까지 보유량을 늘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읽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엘첼비가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보안 요청, CRL을 받았다. 이 CRL이 살짝 좀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거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속뜻을 보면은 이게 거절보다는 지금 엘첼비의 결론을 이 팩트 사실을 얘기하면 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뉴스를 읽어야 이해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엘첼비가 고점이 12만 9천 원을 최근에 찍었어요. 그리고 보안 요청서 CRL을 받고 나서 어디로부터? FDA로부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4만 7천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계속 사들인다는 거죠. 그 사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두 번째 말하지만 엘첼비가 중국 항서제약하고 파트너를 잡아서 지금 엘첼비는 니보세라리 간헐체류제, 그 다음에 중국 항서제약은 칼레니 주막, 이걸로 인해서 23.8개월 거의 24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간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임상 3상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승인이 안 난다는 것은 0.1% 정도 지금 있었는데 99%는 거의 승인이라고 지금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 골든 타임을 줬어요. 지금 엘체비한테. 그렇기 때문에 FDA가 이 보안 요청서를 다시 받고 나서 자, 미국에서 지금 FDA하고 미팅 약속이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자, 이 약속에서 어떠한 얘기들,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냐, FDA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CRL을 정확하게 리포트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엘첼비 외국인 비중은 국내 신약 개발 기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21% 엘첼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바로 간암 치료제의 약에 대한 성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오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초기 뉴스에 보면 보안 요청서 CRL을 받은 것은 결국은 거절이다. 어디로부터? FDA로부터. 맞습니다. 거절은. 그런데 거절이 돼서 영원히 안 됩니다. 라고 이 FDA에서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보완, 더 추가, add, ADD예요. ABB가 아니고 스페링 ADD, IT, 션이죠. 이 션을 붙여서 보완을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거죠. 이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죠. 근데 증거 불충분의 검사가 어느 정도 다시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필요를 하다. 근데 FDA로부터 내 마음을 좀 돌리게끔 뭔가가 확신한 이 한 방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들인다. 이것은 확실한 한 방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한 방이 있냐? 바로 이 미국에서 FDA에서 이 보안 요청서를 계속 어떠한 나라든 제약 업종이든 바이오 업종이든 반드시 한 번은 CRL을 걸쳐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는 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죠. 예, 남들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하는데 자 이거는 2억밖에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억 주고 산 게 한 8억 원 대출에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유가 없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좀 속이 좁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업종, 특히 신약 개발하는 HLB 같은 회사가 뭐 한 10,000개 정도는 있겠죠. 거기서 계속 FDA 승인 절차를 밟는데 다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R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혼용 자체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점. 지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뉴스 자체가 나왔다면은 진짜 뭐 하한가 3번, 4번 떨어지죠. 희망이 없다. 근데 지적이 없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에서 다시 우리는 추가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향후 보완 후 신약 승인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보완 후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리포트를 작성해서 항서제약하고 LCLB하고 리포트만 잘 작성해서 FDA 식품의약국 여기에다가만 잘 보내주면 이게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이 같은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 리차드 핀 의과대학교 교수 등 많은 간암 석학들이 LCLB 간암 신약의 우월성과 허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정도 외국 투자자들의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의과대학교 교수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의료 쪽에는 뭐 혈관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간암 이 전문 의과대학교 교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약을 보니까 굉장히 효능이 있다, 우월하다, 그리고 허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재를 계속 나온다는 거야. 악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네이버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계속 악재가 나오는데 매도해야지. 인내심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리저리 뭐 또 전화도 해보고, 뭐 뉴스도 보고, 뭐 토론 게시판도 읽어보고, 이다 보면은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국내 애널리스트가 1차 가격이 LCLB는 15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전고점 12만 9천 원을 다시 찍을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저가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일반 투자자들은 CRL을 거절 등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다소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게 오늘의 팩트라는 거죠. 자, 이게 신약 허가 사례가 많아지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학습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뭐든지 우리가 이 병충해의 농약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곤충이 잘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더 강하게 넣는 거죠. 그만큼 면역력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으면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보안 요청서 CRL을 받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노하우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약간 뭐 카드 연체됐습니다고 문자 오면 굉장히 뭐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읽을 거리가 많아요. 뭐 미국 물가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은 뭐 몇 년 전부터 나오고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됐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바이오 안보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뭐 코스피 뭐 코스닥, 나스닥 훈풍의 코스닥이 살짝 뭐 바이오가 강세다 뭐 이렇게 뉴스가 굉장히 읽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7B 외국인 매수, 개인들 매도 누가 웃을까요?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해서 쫄았다.
이거 거절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영원히 이제 끝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제 3만원, 뭐 2만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쪼니까 이제 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은 약에 문제가 없는데, 뭔가 언젠가는 FDA 신약 허가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12만 5천 원을, 아니 9천 원을 정고점인 돌파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상당히 많이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2만 9천 원을 찍고, 자, 4만 5,150원까지 찍고,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2만 9천 원에 마이너스 50%. 오늘, 플러스 10% 정도 올라갔죠. 근데 외국인이 여기서 보면은 합계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봐도 외국인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동안 매수하고 있다. 야, 이 대단한 겁니다. 외국인이 이 가격대에서. 근데 개인들은 이 7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외국인이 이거 엄청난 지분이 갑자기 지금 6월달 들어와서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 시총이 8조 3천억인데 이 800억, 이 1000억을 사들이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있거든요. 헤지펀드 쪽에. 자, 이 하이에나들이 지금 매수세가 6월달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63,000원이면 저평가되어 있다. 얼마까지? 15만원 간다. 그리고 30만원 가는 거는 뭐 언제든 가겠지만 일단 15만원 간다. 그리고 계열사 쪽에서도 유상증자를 지금 750억 정도 했거든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3,000원도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 5만 원을 잘 깨지를 않아요. 그리고 5만 5천 원에 왔다가 또 다시 반등 주고 그러죠. 자, 이 가격대를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가에 오면은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HL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